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석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김경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짱걸음에 대해서 네. 김경석 원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발가락이 안쪽으로 돼서 안쪽으로 뒤뚱뒤뚱 걷는 걸 네. 안짱걸음이라고 하는데 네. 크게 외래에서 보면은 두 환자분이 나뉜 것 같더라고요. 네. 엄마나 친척들이 봤을 때 애가 안쪽으로 걸어요. 근데 놀기는 잘 놀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어떤 친구들은 안짱걸음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네. 실제로 너무 외견상 안 네. 예쁘게 네. 보이는 그 두 가지 환자 정도로 저는 보는 편인데요. 임 원장님 안짱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짱걸음이라는 거는 발끝이 이렇게 모아서 걷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꼭 이 안짱걸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 자라는 과정의 좀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화면 보시면 다리뼈는 크게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지뼈가 있고,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가 있고, 이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레벨에 따라서 안짱걸음을 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되게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를 대퇴골 내염전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주로 엎드려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앉을 때 W자로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허벅지뼈가 안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편해하는 아이들이고,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를 경골 내염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안짱걸음이 조금 심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잘 회복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 자체가 이렇게 내반족이라고, 이거는 약간 체질적인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해박적 구조물의 세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이 안짱걸음을 이제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허벅지뼈가 이 안으로 꼬여 있어가지고 이 W자로 앉는 아이들은 자료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 꼬여 있는 각이 나이가 지나면서 서서히 풀려가지고 각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성장할 때 길이 방향으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자라면서 이 꼬여 있는 것도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뭐 만으로 3살, 5살 아이들이 이렇게 안짱걸음을 하는데 W자로 많이 앉아요. 이런 아이들은 크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 사실 그래서 외래에서도 안짱걸음으로 오는 환자들 보면 네. 대부분 4살, 5살, 6살 네.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나이에 가장 많이 걷기도 하고 네. 아직은 꼬이는 게 네. 다 풀리지 않았으니까. 풀리지 않았죠. 네. 안짱걸음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좀 보행을 지켜보라고 하십니까? 정강이뼈가 꼬여 있는 경우는 만으로 8돌에서 9돌까지는 이 꼬여 있는 게 몸 안에서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런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짱걸음이 심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안짱걸음이 병적인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자라도 큰 문제가 없을지, 왜 그러냐면 이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4살, 5살 아이가 안짱걸음으로 오면은 네. 좀 경과를 더 면밀히 봐도 괜찮겠지만 네. 13살, 14살 아이가 네. 안짱걸음으로 왔다. 네.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이 안짱걸음으로 걱정하고 오는 부모님들한테는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는데, 사람들의 그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안쪽으로 걸었다가 11자로 걸었다가 나이가 들면은 약간의 팔자 걸음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 주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그 안짱걸음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팔자걸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회전되어 있던 뼈가 이렇게 교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고 안 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는 것 뿐이지 그냥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정기를 어디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차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기도 채우고 네. 도수 치료를 해서 이 꼬인 걸 풀겠다고 네. 그걸 꼭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이제 비싼 돈 주고 하셨는데 딱히 뭐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은 치료를 한 그룹과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안짱걸음 교정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 교정기를 채우거나 하는 과정은 저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막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하면 네. 친구들하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막 뒤처지고 네. 막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못 할 것 같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안짱걸음을 가진 아이들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염이 빨리 오거나 이런 연구들이 전향적인 연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는 안짱걸음 하는 아이들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연구가 많았고요. 이 안짱걸음을 한다고 해서 관절염이 빨리 생긴다 이런 연구는 없고요. 네. 오히려 안짱걸음 교정기를 오랫동안 채웠더니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의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조금 낮다고 하는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군요. 해서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네. 도움도 안 되는 거를 해서 아이한테 또 상처를 주게 네. 되고 고통을 주는 거는 네, 지양하는 게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짱걸음에 대해서 좋은 강의해 주신 임경수 원장님한테 정말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네. 오늘도 강의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